지금요, 국민들은 윤석열 지키자, 이재명이 몰아내자, 이재명이 지키고 윤석열 탄핵하자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요, 사라지는 게 한국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 무슨 지키자, 또 윤석열 지키자 이런 거는요, 국민의 삶의 본질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그들 패거리끼리의 문제일 뿐이에요. 지금 국민이 사는데 엄청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눈앞에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제 저성장이 완전히 그냥 뉴노멀이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영향, 미국 경제의 영향, 세계 전쟁의 영향 이런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또 내수가 잠시 부진해서 그렇다. 또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해결된다 이러지만은 최근에 나타나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요. 자, 문민 정권 이후에 YS, DJ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을 거치면서 차츰차츰 내려오던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성장 단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윤 정권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점차 내려왔고 이제 마지막 단계일 때 윤 정권이 등장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지금 YS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게 다시 이렇게 꺾여갖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거짓말 아니겠어요? 일본의 경제가 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계속 내려왔죠. 일본 경제가 꺾여서 올라간다 하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한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0년간 계속 낮아진 성장률이 이제 그야말로 마이너스 성장에 가기 직전에 놓인 상태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귀신이 와도 조물주가 와도 이런 성장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세계 IB라고 부르는 유명 투자은행 8곳 중에서 5곳이 내년에 한국의 성장률이 1%대일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다. 즉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세계를 뒤덮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생겼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요. 지금 유럽의 유로화가 달러에 비해서 현저히 약해지는 달러 강세 현상이 지금 나타나면서 원화가 금방 1,5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자, 한국은행조차도 지금 1%대를 배제하지 못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 경제가 최악의 부정적인 예상이 되는 이유는 수출, 소비, 투자 등 경제의 3대 요소의 모든 부분이 다 약해지고 있어요. 수출은 피크 아웃,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가는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민간 소비와 투자, 그러니까 수출이 약해지면 나머지 두 가지 요소인 내수의 민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이렇게 반등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은 소비를 줄이고 있고 부동산 때문에 기업은요 사상 최대의 불황 앞에서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곧 수출 증가율이 제로에 접어들고 마이너스로 접어들 수 있어요. 요 근래에 내수가 겨우 1% 수준까지 갔는데 상승률이 이게 다시 부진하게 지금 빠져들 거라고 예측도 되고 있어요. 자, 건설 경기가 급격히 정부의 가전 노력에도 악화되면서 이것이 지금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가 자, 요 근래 2040이 유독히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실업자가 20%인 Z세대, 20대 후반, 25세에서 29세까지의 실업자 비율이 20.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높다라는 겁니다.
국내 실업자 5명 중 1명이 20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기업이 취업 인원을 줄이고 이러면서 20대가 취업할 때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20대들이 허접한 비정규직 자리를 두고 은퇴한 5, 60대와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될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 저성장이 본격화되면서 20대가 경쟁력도 놓치게 되고 다른 세대와 일자리를 두고 지금 다투게 되면서 이들에게 지금 취업 지옥이 시작됐어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벌써 선진국에 가기도 전에 선진국의 함정에 빠지면서 저성장으로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지고 그래서 아무데나 일단 취직한 다음에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허접한 일자리에 취직한 다음에 이직을 무한으로 반복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8대 전 세계 IB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 시장 전문가 10명이 조사를 했는데 자, 이들이요 대부분이 내년에 성장이 1%대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증권사의 날고 기는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을 물어보니까 지금 내년 성장률이 1.8, 1.9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경제 상황이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이자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 자, 미국의 국채 이자는 기준금리보다도 미국의 이 돈의 가치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거다. 자, 그 속에서 지금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더 미칠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을 타개할 방법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내수를 타개할 방법도 별로 없고 내수는 부동산을 해결해야 타개가 되고 수출은 트럼프 변수가 없어져야 타개가 될 건데 트럼프가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부동산이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을 것인데 수출 내수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기업의 투자만 남았는데 지금 보면 롯데그룹이 자기들 현금 자산이 139조 가량의 잠재적 능력이 있다고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자꾸 쓸데없이 롯데그룹의 현금 위기, 유동성 위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보면 대기업들 일부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전제가요 있는 겁니다. 실제 대기업들 다수가 건설사를 비롯해서 유통사 또 핵심사 등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치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24년 만에 1억 수준으로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에도 보면요. 한국의 은행에 맡긴 돈 중에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된 거고 또 이렇게 되면 예금자 보호 때문에 지금 잘 하지 않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이 금융권의 자금을 막 쓰게 되면서 결국 이 금융권이 중심이 되어서 저축은행 사태 아니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올해 부동산 PF 부실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우려가 급격히 지금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대기업들은요, 지금 알짜 회사도 팔 수 있으면 팔자. 그래가지고 가격이 그나마 높을 때 대공황급과 같은 경제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이 모든 회사들이 헐값이 될 건데 그 전에 팔자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버틸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게 대기업들의 지금 일방적인 형태예요. 오죽하면 삼성그룹이요.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혹독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삼성이 지금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위기니까 평택에서 지금 삼성의 도시 평택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산 위기가 나오고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희망퇴직자를 진행할 거라니
지금 평택의 미분양과 집값 반값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의 회사들이요 3, 4억을 주고 조기 희망 퇴직을 받아요. 처음엔 금융사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재벌사, 중견회사, 중소기업까지 희망 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저성장이 기본이 되었고 수출, 내수, 투자 중에 어느 것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임박했다. 이걸 갖다가 언급하는 거예요.